안녕하십니까. 피싱 트립 태클의 해지호구입니다. 낚시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. 대상어를 잡는 일이다 보니 효율성을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.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기도 하는데, 이 볼락 낚시에서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청개비나 이 갯지렁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마 되게 효율적일 겁니다. 하지만 어떤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, 그리고 볼락 자체라는 대상어가 워낙 작은 어종이기 때문에 이 채비가 워낙 가볍잖아요. 그래서 극한의 피네스 영역이라고 하는데, 이 극한의 피네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피닝 장비가 유리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앵글러들이 베이트 피네스 피싱에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, 원래 루어 낚시를, 베스 낚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베이트 릴이 훨씬 익숙하거든요. 스피닝이 이 가벼운 채비를 던지기에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, 스피닝도 가벼운 채비로 갈수록 라인 엉킴이라고 하는 백내시도 많이 발생하고, 루어를 리트리브 할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오기 때문에 이 스피닝의 라인 트러블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그헤드 채비 앞에 도래를 달기도 하잖아요. 그럼에도 스피닝 장비와 베이트 장비를 놓고 어느 게 접근하기가 쉽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스피닝 장비가 쉽겠죠. 베이트는 어느 정도 캐스팅이 숙달된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인데, 이 볼락 낚시에서는 1g대 극한의 채비 무게를 이 베이트로 캐스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영역 같거든요. 그래서 이 베이트 피네스 장비로 이 볼락 낚시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1g대 채비를 어떻게 캐스팅하면 좋을지, 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베이트 피네스인데요. 볼락 채비가 1g대잖아요. 이걸 이제 베이트 피네스 장비로 이 캐스팅을 원활하게 손쉽게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런 장비들을 세팅하면 1g대 볼락 채비를 손쉽게 캐스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라인입니다. 여기 보면 아미고 자바 라이트 0.35인데요. 디아라고 이 굵기가 적혀 있는 부분 있잖아요. 이게 0.09거든요. 아무래도 라인이 워낙 가볍고 가늘다 보니까 일단 라인을 먼저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많이 감을 필요가 없거든요. 원래 볼락 낚시를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캐스팅볼로 이 먼 거리를 노리는 채비를 사용할 때는 분명히 다르고요. 이제 이 집어를 식힌 상태에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볼락을 공략할 때 이 베이트 피네스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핵심은 합사 라인입니다. 합사 라인을 0.35로 세팅을 해주면 비거리가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. 다른 작업을 하는 것보다 라인을 바꿔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. 그런데 이제 이 0.35 라인을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 사용해보면 컨트롤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쇼크 리드를 매는 게 힘들다거나 그럴 땐 0.45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쩌다 보니 지금 아미고 자바 라인만 가지고 나왔는데 원래 이제 이 베이트 피네스에서 쓰던 라인이 조금 고가 라인이었거든요. 한 120m 정도의 6, 7만 원짜리도 써봤었고, 그 다음에 이 아미고 자바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온 게
한 120m에 4만원대 라인도 있거든요. 근데 볼락 낚시 시즌이 워낙 짧다 보니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성비로 타협을 한 거죠. 그래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. 뭐 다른 좋은 라인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루어 낚시를 할 때 핵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쇼크 리드가 필수거든요. 이 카본 라인을 4에서 뭐 5, 6파운드 정도를 이렇게 50cm에서 한 1m 정도 쇼크 리드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물론 집어식힌 볼락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떠 있잖아요. 어느 정도 떠 있잖아요. 다른 이제 낚시처럼 바닥을 빡빡 이렇게 끌고 가는 낚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중층을 리트리브 해오는 거기 때문에 미끌림은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캐럿 노트나 이지 블러드 노트 같은 것들로 이 쇼크 리드를 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면 좋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요소가 라인이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릴이 다이와 워라민 에어 TW라는 모델인데요. 이게 뭐 바다 전용으로 나온 릴이라 뭐 사용하기에도 별로 무리가 없고, 물론 뭐 가격대는 좀 있거든요. 베이트 릴이기 때문에. 원래 포함되어 있는 이 스풀이 무게가 조금 나가거든요. 아무래도 이 순정 스풀을 사용해서 캐스팅을 해도 어느 정도 뭐 캐스팅은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시원한 느낌, 뭐 그런 걸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 스풀이랑 베어링 튜닝을 했는데요. 알리발 KKR 스풀입니다. 유튜브에 보통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이 외국의 베이트 피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KKR 스풀을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 KKR 스풀과 로로 스풀을 한번 구입해 봤었거든요.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원래 그 일본에서 나온 해찌오그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이 베스용으로 나온 거라서 이 극한의 극 베이트 피네스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해찌오그 스튜디오 제품이 좋긴 한데 스풀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스풀은 KKR 스풀이나 로로 스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. 지금 저는 이제 이 순정 스풀에는 이렇게 보시면 에스테르 라인을 한번 감아 봤었고요. 그리고 이 스풀 베어링을 이것도 해찌오그 스튜디오 제품으로 교체하면 좋겠지만 뭐 가격대가 워낙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레이즈 스튜디오라고 역시 알리발 제품인데 이 제품도 나름 쓸만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스풀의 베어링하고 그 다음에 릴에 이제 스풀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. 이 워라민 에어 같으면 오른쪽에 사이드 캡 베어링이 이제 스풀하고 맞물리면서 이 스풀을 돌려주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이 사이드 커버 쪽에 달려있는 베어링과 그 다음에 이 스풀 내에 붙어 있는 베어링, 원래 이 KKR 스풀도 제품이 두 개인데 뭐 T35 에어라는 제품과 그냥 T35라는 제품이 있거든요. T35 에어라는 제품은 이렇게 보면은 스풀 폭이 좀 깊게 제품이 나와 있고요. 이 그냥 T3는 되게 이제 쉘로우 스풀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더 구입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지금은 단종된 상태라서 없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구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, 모든 스풀들이 그렇잖아요. 해찌오그 스튜디오 제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제품이 출시하고 1, 2년 내에 이
제품들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 소모품들을 구입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어링도 미리 좀 구입을 해 놓은 상태고, 그리고 이 베어링에는 그 베이트 피네스릴을 구입하다 보면 시마노도 그렇고 다이와에서도 그렇고 저점도 오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 오일과 저점도 오일을 한번 이렇게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, 일단 저점도 오일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 스프레 라인을 감을 때 한 40m에서 45m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200m 라인을 샀다고 하면 지금 0.35 같은 경우에는 200m잖아요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50m씩 4번 정도 사용할 수 있게 감아주는 편이고요. 그럼 50m를 어떻게 감아주냐? 이 릴의 스펙에 보면 1회전당 그 감기는 센치가 적혀 있거든요. 이 워라민 에어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80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은 뭐 몇 바퀴를 감으면 50m를 감을 수 있을지 대충 계산이 나오겠죠. 네, 그런 식으로 라인을 감으면 좋습니다. 이 다이와에서 나온 베이트 피네스 릴이랑 그 다음에 이 시마노에서 나온 베이트 피네스 릴은 제일 이 낮은 단계의 릴들도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뭐 이제 베어링이랑 스풀까지 튜닝해야 되면 이제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알리발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몇 종류를 구입해 봤었거든요. 뭐 리뷰를 한번 네이버 포스팅에는 리뷰를 한번 한 적 있는데, 이 두 개의 제품도 이제 쏘가리 낚시를 하기에는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쏘가리 낚시에서 보통 제가 주로 사용하는 싱킹 타입의 미노우가 한 4g에서 5g, 5.5g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g하고 5g은 차이가 크잖아요. 특히나 이제 1g하고 2g하고 비교를 할 때 워낙 가벼운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, 그냥 감각적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실제로 이게 10단위로 가면 10g하고 20g 차이가 어마무시하잖아요. 2배인데 이 볼락 낚시 채비에서도 사용하는 1g하고 2g은 무게 차이가 어마무시하다고 봐야 되거든요. 실제로 2g은 웬만하면 원활하게 캐스팅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1g은 잘 안 된다는 거죠, 생각보다. 그래서 이 중국산 릴 중에 이게 오로라 뭐였는데, 이 브레이크 시스템도 되게 이렇게 단계가 많이 되어 있고, 릴도 가볍고, 또 스풀 자체도 카본 타입이고, 가격에 비해서는 릴이 좋다고 생각되는데, 이제 제가 이렇게 스풀을 한번 열어보니까, 여기 보시면은 이 스풀에 돼 있는, 칠해져 있는 오일이나 이런 점도 자체가 그리스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. 뭔가 어느 정도 무게에서는 확실히 쓸만하겠지만, 아무래도 이 볼락 낚시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튜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. 뭐 튜닝이라고 해서 뭐 별건 없을 것 같고요. 뭐 하다못해 베어링을 순수 알코올에 담궈 놓고 원래 그리스나 오일을 좀 제거해 주고 나서 이 저점도 오일 정도 발라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비거리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한번 해보고 싶은데, 저도
여기 집에서 출조지가 워낙 멀잖아요. 저도 이제 마음 먹고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를 낚시를 가야 되는데, 거기에서 실전 테스트를 해보기에는 조금 아직 두려움이 앞서서 못 해봤는데, 차후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민물에서 뭐 쏘가리 낚시를 할 때는 뭐 한 4g대 정도의 채비를 운영할 때는 뭐 나쁘지 않게 캐스팅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. 민물에서만 캐스팅을 한 번씩만 테스트를 해봐서, 릴은 그렇고요. 제가 이제 낚싯대 중에서는 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낚싯대가 프레소 ST 602L이라는 모델이거든요. 양식장 송어용 모델인데, 뭐 쏘가리 낚시할 때도 그렇고, 뭐 4g대, 5g대 미노를 캐스팅할 때도 이 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. 또 볼락 낚시를 할 때 1g대 루어를 캐스팅할 때도 이 장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뭐 이 로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중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. 제가 가장 이 베이트 피네스 피싱에서, 극 피네스 피싱에서 가장 먼저 이제 1순위가 라인이고, 2순위가 이제 릴의 스풀이랑 베어링 튜닝이고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그 로드 중에서 뭐 알리발 락앤롤이라고 스몰 게임 스페셜 로드로 나온 건데, 뭐 이 제품도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. 그리고 한때 이 캐스트킹 제퍼라는 제품이 인터넷에서 하도 유행을 하길래, 뭐 저도 이게 50이랑 그 다음에 60이랑 이 두 제품을 사봤었는데, 이 제품도 초리 부분은 조금 낭창이면서 허리 부분은 좀 뻣뻣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는 전체적으로 레귤러 타입의 로드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뭐 양식장 송어 낚시를 할 때도 그렇고, 꺽지 낚시를 할 때도 그렇고, 볼락 낚시를 할 때도 그런데, 약간 이제 이런 뻣뻣한 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. 뭐 가격이 워낙 싸니까 뭐 가성비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산천어 낚시 할 때 사용했던 로드인데, 이 JSC에서 나온 빅소드 앤 마운틴 스트림이라는 로드가 있는데, 이 로드가 이 산천어 할 때 자주 사용했었는데, 뭐 조금 짧긴 합니다. 5피트 정도인데, 내양에서 집어를 시킨 볼락을 공략하기에는 5피트 정도도, 뭐 5피트 정도의 길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이 빅소드 앤 마운틴 스트림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이 로드의 길이가 5피트인데, 제가 이 1g대, 1g대가 아니라 딱 1g에 스푼을 이제 캐스팅하는 영상을 한 2년 전쯤에 올렸었거든요. 테스트를 해봤었는데, 로드 길이가 얼마나 캐스팅 비거리의 차이 날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캐스팅을 해본 적이 있는데, 실제로 5.6피트랑 뭐 7.3피트랑 차이를 비교했을 때, 이 저그램에서는 캐스팅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. 거기에 누가 댓글을 대단하십니다, 물리 법칙을 무시하시네요 라고 하셨던데, 글쎄요, 이 로드에 가이드가 있잖아요.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있고, 저항이 분명 로드와 릴에서 생기는 상태에서 1g의 채비가, 1g의 스푼이 날아갈 때 마찰력이 생길 거잖아요. 이런 마찰력이, 긴 로드가 아무래도 마찰력은 더 생기겠죠. 그래서 뭐 그런
가벼운 무게로 갈수록 비교했을 때 로드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캐스팅 비거리가 좋지는 않다. 어느 정도 무게에 비례하게 낚싯대가 길어야 효율적이지. 무게를 놓고 봤을 때는, 특정 무게를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길다고 유리하지 않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. 다만 이제 로드가 길면 미끌림 탈출이 용이하죠.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직선으로 미끌림이 발생했을 때 미끌림 탈출 확률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들어주는 게 이 미끌림 탈출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. 그래서 뭐 랜딩이 더 편하고, 그 다음에 미끌림 탈출이 더 용이하고, 이 로드 길이에 따라서 그런 건 있겠지만, 저그람 영역에서는 로드 길이가 100% 캐스팅 비거리를 좌우하지 않는다. 지금까지 이 베이트 캐스팅 장비로, 베이트 피네스 장비로 1g대 볼락 장비를 원활하게 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